안녕하세요. 김학균입니다. 자, 오늘은 양자역학 첫 번째 시간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이제 양자역학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좀 잘 쌓아가시면 우리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요. 우리 양자역학은 특히 우리 고전역학이랑 좀 다르게 우리가 현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우리가 겪는 일들보다는 실제로 이제 과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내용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 원자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관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측정한 결과에 대한 것들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이 그동안 공부했던 거랑은 좀 다른 방법으로 공부해야 되겠구나. 좀 약간 느낌은 좀 어떤 느낌인 거냐면 여러분 이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상을 원자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하는 학문을 배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좀 마음을 좀 비우시고 좀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좀 공부를 하시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자, 파동함수. 자, 우리 기본적으로 일반 물리학 시간에 입자의 파동성, 파동의 입자성 이런 것들 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입자의 운동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뭔가 파동으로 볼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입자가 파동처럼 행동할 때 어떠한 특징들이 나타나는지를 정리할 텐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이 슈레딩거 방정식 너무 유명하죠. 자, 우리 고전역학에서의 뉴턴 방정식 F는 ma에 해당되는 방정식에 해당되는구나. 슈레딩거 방정식 현대물 너무 중요하고요. 자, 통계학적 해석, 확률, 규격화, 연산자, 불확정성의 원리 같은 것들을 좀 다루면서 정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은 일단 우리 고전 파동 방정식과 파동 함수에서부터 좀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고전적으로 썼던 파동 방정식 또는 우리 역학 파동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우리 생겼습니다. 자, 이건 일반 물리학 시간에 파동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에 해당되는데, 자, 요 식은 파동 방정식이에요. 자, 요 식은 자, 우리 X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이에요. X 방향으로 진행하고요. 시간 t에 따라서 속력이 V로 나타내주는 파동 함수를 표현할 때 파동 방정식을 표현해주는 방법에 해당되고요. 자, 요거 유도는요, 우리 고전 역학, 우리 파동 함수 유도하는 과정들 다 정리한 적 좀 있었는데, 우리 줄에서 파동이 이동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유도한 적이 좀 있는데요. 자, 그거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요 파동 방정식. 자, 이건 X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자, X방향으로 진행하고,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V라고 하는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 변위가 Y축에 해당되는 파동 방정식을 나타내는 식에 해당되고요. 이 파동 방정식을 만족하는 파동 함수, 이렇게 쓰였었어요. 그래서 YM은 진폭에 해당되고요. 자, KX-오메가 T라고 하는 함수 제가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K는 파수. 이름 정도는 좀 기억하셔야 되죠. 자, K는 우리가 무엇에 해당됐었냐면 늘 파수에 해당이 됐었고, 자, 오메가는 우리가 각진동수였습니다. 각진동수 파수라고 해서 정의된 물리량 람다분의 2파이, T분의 2파이, 요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X방향으로 진행하고요. 자, V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자, Y축이 변위라고 했을 때, 자, 요거를 나타내주는 우리 파동함수식을, 자,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YM은 진포, 그 다음에 오른쪽에 사인항은 우리가 진동항이라고 하는데, 자, 앵귤러 웨브 넘버, 파수죠. 자, 그 다음에 위치, 포지션, 그 다음에 앵귤러 프리퀀시, 각진동수, 그 다음에 타임.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우리 파동의 변화를 나타내주는 식으로 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파동 방정식. 자, 요만큼은 파동 방정식. 자, 요거는 우리 파동 함수라고 합니다. 파동 방정식을 만족하는 Y값. 요게 이제 파동 함수예요. 그래서 요렇게 표현해 줄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 현대 물리에서는 파동 방정식을 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고전 파동 방정식이라고 하고 현대 파동 방정식을 우리는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해요. 현대 파동 방정식은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긴 게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자, 이건 에너지 보존. 이 슈레딩거 방정식은 우리 무엇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에너지 보존입니다. 에너지
보존을 우리 방정식으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 좀 이따 유도할 거예요. 하여튼 생긴 거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거는 자, 우리 풋사이가 이제 y 대신에 풋사이로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우리 x 방향으로 진행하는, 얘는 지금 1차원이에요. 이 식은 1차원이라고 합니다. 1차원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3차원도 배울 거지만 X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함수 풋사이가 있었을 때 그때 그 파동함수에 대한 파동 방정식, 이건 에너지 보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Y축, 왼쪽에 있는 항이 이제 역학적 에너지고요. 자, 우리 우변의 첫 번째 항은 운동 에너지, 두 번째 항은 우리 포텐셜 에너지를 나타내 줄 값에 해당돼요. 자, 이때 우리 하바라고 하는 값은 있는데 2파이분의 h예요. 우리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눠준 값이 우리 하바라고 표현할 거고, 자, 슈레딩거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때 요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족하는 요 풋사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풋사이라고 하는 파동함수를 풋사이라고 많이 표현할 텐데, 자, 풋사이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자,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겁니다. 자, 여기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근데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우리 y에서 표현해 준 식이랑 똑같아요. 지금 우리 좀 전에 y, xt,라고 해서 파동함수를 우리 뭐라고 표현할 수 있었냐면, 진폭을 a라고 하고요. 자, 사인에 kx-오메가-t를 우리가 파동함수, 고전 파동함수, 고전 파동 방정식에서 파동함수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오일러 공식을 이용하면 얘는 익스포넨셜,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i 에다가 우리 kx 마이너스 오메가 t라고 하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익스포넨셜에 우리 마이너스 i 승도 나오지만 마이너스 또 우리 어떤 식도 나올 수 있냐면 우리 자 플러스 i로 바꿀 수도 있어요. 왜냐면 뒤에 우리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는 어떤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냐면 a'의 익스포넨셜 우리 또 i에다가 px-오메가-t라고 하는 자 이런 표현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우리 하나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지워지고요. 자, 요건 하나 요렇게 지워지고요. 하나 지워지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만 빼줄 거냐면 마이너스는 빼서 그냥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식을 오일러 공식을 이용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해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 내가 여기 k라고 하는 값이 우리 좀 전에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k가 우리 람다분의 2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k가 람다분의 2파이, 또 오메가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었냐면 t분의 2파이라고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내가 뭐를 하나 할 거냐면 분모 분자에다가 내가 h를 곱해 볼게요. h 람다, 그 다음에 2파이 람다를 자 이렇게 우리 h죠. 파동함수에 해당되는 자 분모 분자에다가 플랑크 상수 자 이렇게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2파이분의 h, 자 우리 h분의 2파이예요. 자 요만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이거는 우리 하바분의 1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바분의 1. 그 다음에 우리 람다분의 h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우리 운동량이었었어요. 자 얘를 우리가 뭘로 바꿀 수 있냐면 p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운동량, 물질파 파장에서의 운동량식이 람다분의, 람다는 P분의 H라고 한 자, 이런 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 얘는 하바분의 H, 얘는 우리 P로 이렇게 우리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하바분의 P라고 하는 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도 내가 분모 분자에다가 내가 H를 곱할 거예요. 자, 그래서 H, 플랑크 상수입니다. T, 그 다음에 H, 자, 쓰는 것보다 요 2파이를 먼저 쓸게요. 2파이분의 H를 이렇게 표현해 보니까 또 H분의 2파이는 하바로 바꿀 수 있고, 하바로, 자,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또, T분의 우리 요 값은 내가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우리 주기의 역수가 무엇에 해당돼요? 진동수에 해당되잖아요. 그럼 얘는 우리 H 곱하기 F로 바꿀 수 있는데, 이게 우리는 에너지로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은 내가 뭘로 바꿀 수 있냐면, 하바분의 2라고 하는 값을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A에다가 익스포넨셜, I에다가, 자, K 대신에 하바분의 P.
자, x 쓰고요. 마이너스 오메가 대신에 내가 뭘 쓸 수 있냐면 하바분의 2를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t를 표현해 줄 수 있으니까 내가 익스포넨셜에 자, 우리 뭘로 묶고 있냐면 하바분의 i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식이 px-2t라고 하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우리 어떤 식 익스포넨셜의 지수성에 있는 요 자리에다가 우리 원래는 우리 i의 kx-오메가-t인데 근데 k 대신에 하바분의 p 2 대신에 오메가 대신에 하바분의 2를 집어넣어서 묶어주시면 아 이런 표현이 가능하구나. 자, 요거 똑같은 식이에요. 우리 앞에 고전 파동방정식에 해당되는 파동 함수를 우리 다 풋사이로 그냥 바꾼 거고요. 그 다음에 진폭은 a, 익스포넨셜에 하바분의 i로 표현해서 우리 운동량과 에너지로 내가 표현해 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요거 아주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올 거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현대 파동방정식의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족하는 파동 함수 풋사이예요. 자, 풋사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표현이 가능합니다. 라는 것까지는 일단 여러분 정리해 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좀 식이 좀 복잡하지만 앞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쓸 식에 해당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우리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파동함수와 확률밀도함수라고 하는 걸 정리하셔야 돼요. 자, 우리 좀 전에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족하는 우리 파동함수, 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었습니다. 운동량과 에너지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파동함수는 우리 양자역학에서 모든 함수를 파동함수로 우리가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어떤 행실이 좋은 파동함수라고 해서 우리 조건이 좀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면 모든 파동함수는 자 모든 곳에서 연속이어야 되고 일가함수, 즉 1대1 대응이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일가함수여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연속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는 파동함수의 미분은요. 미분은 모든 곳에서 연속이어야 돼요. 즉 뾰족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다 우리 부드럽게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파동함수는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 또는 익스포넨셜 함수로 나타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뾰족하면 안 돼요. 다 연속적이어야 되고 미분도 연속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일가함수. 또 이제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 규격화가 가능해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입자가 반드시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 존재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건 다른 분을 얘기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공간, 그러니까 모든 공간에서 파동함수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무조건 0으로 수렴해야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규격화라고 해요. 규격화. 좀 말이 좀 그런데. 자, 우리 조금 더 다시 한번 규격화에 대해 정리할 겁니다. 근데 원래 정의는 모든 파동함수, 이거 파동함수예요. 모든 파동함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0으로 수렴해야 된다. 이 얘기는 여러분 무슨 얘기랑 똑같냐면 여러분들 절대로 뭐 하면 되지 않습니다. 발산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렴해야 된다는 얘기는 발산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이너스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인 공간에서 반드시 입자가 존재할 확률. 자, 이걸 우리가 파동함수라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 파동함수를 풋사이라고 하죠. 파동함수. 그러면 확률 밀도함수는 그것의 제곱입니다. 자, 그것의 제곱을 우리는 확률 밀도함수라고 하는데 확률 밀도함수는 우리 모든 공간에서의 반드시 확률 밀도 함수의 합을 의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우리는 1을 만족합니다 라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입자는 반드시 우리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무한대에서 우리 존재할 확률의 합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자 이를 만족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만족해야 돼요. 확률의 합, 즉, 어디에서든 입자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서든지 입자가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파동함수와 확률밀도함수, 규격화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여러분들이 기억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파동함수의 통계학적 해석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통계학적 해석이라고 하는 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파동함수는요, 복소함수예요. 복소수 함수입니다. 왜냐면 i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률은요, 반드시 실수여야 돼. 이게 중요해요. 파동함수는 복소수 함수이지만 우리 확률은 반드시 실수. 그러니까 반드시 입자가 존재할 수 있는 값은 실수여야 되고 반드시 양수여야 됩니다. 이게 물리적인 의미, 되게 중요한 의미. 물리적인 의미는 확률은 실수여야 되고 반드시 양수여야 돼요. 확률이 마이너스 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자, 이거는 자,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파동함수는 복소수 함수에서 실수부가 있고 허수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복소 공액 또는 우리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라고 해요. 컨주게이트. 자, 그래서 복소 켤레라고 하죠. 그래서 A-IB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두 개 곱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요게 우리 확률, 우리 사이의 제곱은 확률의 의미가 갖기 위해서는요. 파동함수에다가 반드시 복소 켤레를 곱해준 값이 우리는 이걸 우리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고요. 자, 그게 바로 우리는 실수, 양수를 만족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 파동함수의 제곱인데 그냥 제곱이 아니에요. 반드시 복소 켤레를 곱해서 나타내준 값이 확률 밀도 함수에 해당되고, F 사이의 스타. 앞으로 스타는 이제 복소 켤레 또는 복소 공액 또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의미. 자, A에서부터 B까지 입자가 존재할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probability of finding of a particle between A and B예요. A, B 사이에서 입자가 발견될 확률, 어떤 시간 t에서. 근데 우리가 시간 t, 시간에 의존한 함수를 이제 다음에 좀 정리할 거고요. 우리 정상 상태, 정지 상태, 시간에 무관한 슈레딩거 방정식을 일단 먼저 풀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요 의미 A하고 B 사이에서 입자가 발견될 확률을 나타내주고, 자, 이게 우리 규격화라고 해서 좀 전에 뭐라고 했죠? 플러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입자가 존재할 확률을 다 더해준 값을 반드시 뭘 만족합니다? 1을 만족합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입자가 존재할 확률을 다 적분해주면 이건 반드시 1.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자, 규격화라고 합니다. 라고 해요. 그렇죠? 요거는 뭐 1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근데 1보다는 반드시 작은 값이 나옵니다. 요 값은 그렇죠? 1을 넘을 수는 없어요. 확률이 1이라는 얘기는 무조건 뭐 100%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 값은 반드시 1보다 작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가 규격화했을 때 1이 나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확률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좀 얘기를 해봐야 돼요. 자, 확률을 좀 수학적으로 좀 얘기하고 예를 좀 들어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나이가 있어요. J라고 할게요. J라고 하는 나이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합시다. 14세, 15세, 16세, 22세, 24세, 25세인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 사람들의 인원, 사람 수예요. 14세인 사람이 1명, 15세인 사람이 1명, 16세인 사람이 3명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때 우리 전체를 다 더해 보도록 합시다. 이러면 전체를 다 더하면 시그마 NJ라고 할게요. 얘는 우리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얘는 14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전체 인원이 지금 14에 해당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나이는 각각 이제 J에 해당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14라고 하는 전체 사람 중인데 한 명을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한 명을 선택해서 만약에 14살이 나올 확률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럼 14분의 1이죠. 그렇죠? 14명 중에서 14살인 사람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럼 다시 15세, 내가 또 다시 한 명을 내가 선택을 합니다. 한 명 선택할 때, 여러분들, 또 15세인 사람이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14분의 1이에요. 전체 경우의 수가 14고, 그렇죠? 14명에 해당되니까. 그 중에서 15세인 사람이 한 명 있으니까. 그럼 16세인 사람이 선택될 확률은 얼마겠습니까? 14분의 3. 12세인 사람이 선택될 확률이 22세인 사람이 선택될 확률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14분의 2. 그렇죠? 24세가 우리 선택될 확률은 14분의 2.
25세가 선택될 확률은 14분의 5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냐? 자, 자, 이걸 내가 n이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전체 사람의 수를 그냥 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j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확률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전체 사람 중에서 nj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총 사람의 인원 중에서 그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의 수를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확률이라고 표현할 수 있네요. 14분의 1, 14분의 1, 14분의 3, 14분의 2, 14분의 2, 14분의 5. 그렇죠? 확률이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전체 사람의 수를 다 더한 값을 그냥 n이라고 놓고 전체 확률 다 더하면 자 이것도 보세요. 다 더하면 밑에 있는 거죠. 확률 다 더하면 1 되죠? 다 더하면 1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 평균값. 근데 우리 양자역학에서는 이제 기대값이라고 해서 expectation value라고 하는 말을 되게 많이 쓸 거예요. 평균값, 기대값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전체 분모 14명 있죠? 자, 14세인 사람이 1명, 15세인 사람이 1명, 16세인 사람이 3명이니까 이건 가중치를 줘야 되죠. 더 뽑힐 확률이 더 선택될 확률이 더 많으니까. 22세인 사람이 2명, 24세인 사람이 2명. 자, 요렇게 표현해서 요렇게 나타내주면 그럼 전체적인 확률, 기대값, 평균적인 나이, 이 14명의 인원 중에서 평균적인 나이는 자, 요렇게 계산돼서 21세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렇게 비교돼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평균값은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수학적으로 자, 우리는 기대값, 평균값을 앞으로 이렇게 해서 가로로 표현할 거예요. 우리 꺽쇠 가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꺽쇠 가로 표현합니다. 그럼 자, 전체 인원 중에서 전체 인원 분의 제2에 해당되는 나이에다가 그 나이에 해당되는 개수를 자, 우리 인원수죠. 인원수, 나이에 해당되는 우리 그 나이에다가 그 인원수를 곱한 것에 대해서 다 더해준 다음에 총 인원수로 나눠준 값을 우리는 우리 기대값. 자,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값이니까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밑에 요만큼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요거 우리 뭐였어요? 요게 우리 P였었잖아요. J라고 하는 자, 위에 썼었습니다. 자, 요만큼 우리가 확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으니까 자, 우리 J라고 하는 나이죠, 나이. 그렇죠? 나이에다가 우리가 확률을 곱한 값이 우리는 기대값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내가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수학적으로 평균 계산한 건데 우리 양자역학에서는 기대값을 내가 많이 표현할 거라고요. 기대값. 자, 근데 이건 우리 좀 전에 우리 얘기했었던 거는 저 불연속적인 값이잖아요. 14살, 15살, 16살, 뭐 중간에 뭐 사람이 없나 봐요. 17살인 사람은 없나 봐요. 그래서 14명 중에서 나이에 해당되는 기대값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건 지금 불연속적인 값에 대해서 계산했다면 그럼 연속적인 값, 즉 연속 변수에 대한 확률 밀도는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 거냐? 우리 물리에서 또는 수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불연속적인 값은 뭔가 시그마라고 해서 각각에 해당되는 값을 따로따로 계산했지만 우리 연속적인 값에 대해서 우리가 인테그랄을 우리가 많이 표현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테그랄. 자, 로우 x dx라고 해서 이걸 우리 확률이라고 할 거예요. 확률이라고 합시다. 로우라고 하는. 로우 dx는 이제 확률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확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주 잘게 잘랐을 때, 자, 우리 선택해서 x하고 dx 사이에서 어떤 입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을 자, 이렇게 표현했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럼 이때, 확률. A, B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은 A에서부터 B까지 로우 dx라고 내가 표현할 거다, 이 뜻이에요. 자, 우리 로우 x는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해 준 값. 아까는 시그마였었는데, 지금 적분해 준 값에 해당돼요. 자, 그럼 이걸 규격하라고 했었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입자가 발견되는 확률을 다 더하면 무조건 우리 1이어야 됐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고요. 자, 이때 기대값이에요. x. 자, 우리 어떤 위치에서 입자가 발견될 확률을 연속적인 함수로 표현할 때는 앞에 x 곱해서 자,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됩니다. x 로우 dx 라고 표현해 주면 되고요. 이때 이걸 함수라고 하면 x 대신에 fx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자 x에 대한 기대값을 자 이렇게 표현할 때 나타내주고 우리 그다음에 우리 좀 전에는 우리 뭐였어요? 자 이게 뭐랑 그대로 연결돼요. 우리 아까 좀 전에 했었던 j라고 하는 나이를 우리 값을 가질 수 있는 기대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 p에다가 자 시그마에다가 j에다가 pj라고 하는 자 이런 값을 우리가 표현해 줄 수가 있었잖아요. 아, 요게 우리가 무엇에 관한 거냐면 자 우리 pj의 역할을 지금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j의 기대값, j라고 하는 나의 기대값을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듯이 자 우리 x에 대한 기대값은 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을 거고 자 이때 함수, x가 아니라 만약에 어떤 함수에 대한 기대값을 물어봤을 때는 앞에 x 대신에 fx를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연속 변수의 확률 밀도는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라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분산과 표준 편차라고 하는 좀 특징들, 이것도 수학에 관련되어 있는 거지만 우리가 평균이 같다라고 하더라도요, 얼마만큼 그죠? 평균이 같다라고 하더라도 자 이렇게 생겼냐 또는 이렇게 생겼냐에 따라서 값이 다를 수 있을 거잖아요. 자 이렇게 퍼진 정도를 나타내주는 물리량이 우리 분산과 표준 편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대값 평균은 같지만 얼만큼 자 넓게 퍼져 있느냐 한 곳에 좀 모여서 좁게 퍼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뭐가 달라질 거예요. 퍼진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때 그 퍼진 정도를 나타내주는 값을 우리가 델타 J라고 한다면 J-J의 평균값이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 퍼져 있느냐 이렇게 퍼져 있느냐 당연히 다르겠죠. 그럼 이거를 우리 나타내주는 물리량 수학적인 값이죠. 우리 분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 분산은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해서 자 요거의 제곱이에요. 요거의 제곱의 평균값을 우리가 분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곱 평균을 제곱한 다음에 다시 평균 낸 거 이걸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고 그거를 루트 씌워준 값을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하죠. 그래서 표준 편차는 자 요거의 수학적인 예를 우리 변형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뭐 수학적으로 따로 증명할 거는 아니고요. 분산이 표준 편차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특징들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 에 해당되는 것까지만 먼저 얘기하고 좀 길어요. 양자역학 첫 번째 시간이지만 파동함수 좀 깁니다. 내용. 그래서 일단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한 의미까지만 먼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규격화, 연산이나 중요한 내용도 있거든요. 자, 그 내용은